그리고 지금 생계 떼거리가 어렵다 그러면 그 뭐 추가의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각종 복지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죽지 마세요. 최근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목숨 살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적 위기자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호영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선순환을 위해 채무 조정과 탕감 정책에 대한 뜻을 밝혔는데요. 우선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빚이 생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빚에 관한 문제는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못 갚을 상황이다라고 하면 현재 법 제도상으로 파산 면책이나 회생 신청 이런 거 하면 다 면제해 드려요. 빚 없애줄 수 있습니다. 못 갚을 상황인 빚 이런 거는 현재 법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만 감수하면 거의 대부분 다 감해 줍니다. 아니 없애주고. 죽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빚쟁이인데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털어줘야 그 사람들이 정상 사회활동으로 복귀를 해서 경제활동을 한다고요. 우리 경제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거를 빚쟁이 상태로 놔두면 이런 자살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하지만 이 경제활동에서 다 배제돼가지고 우리 경제 역량을 떨어뜨린다니까요. 이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 털어줘야 됩니다. 네,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 털어줘야 한다. 자, 팀장님. 자, 우선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다행히 작년 10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자살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다만 경제적 문제가 원인인 자살자 수와 그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 증가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발표된 자살 통계 연보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가 원인인 자살자가 전체 자살자 수의 약 30%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변동이나 사고 등으로 실직 폐업 등을 겪게 되면 우선 소득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 충격을 완화할 사회 안정망이나 재기의 기회가 불충분하면 과다 채무에 빠질 수도 있고요. 네, 절박한 상황에 불법 사금융이나 금융범죄 피해로도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 시 재기의 희망을 잃고 자살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금융위는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은 사회적인 재난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인식하에 복지부, 노동부, 중기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민간금융회사 등과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사회적인 타살이다라는 말이 마음에 남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네, 이번 대책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더 빠르고 촘촘하게 경제적 위기를 포착하고 채무 구제 지원 제도의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무 부담 경감,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 등 긴급 대응으로 고통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고용 복지 종합 패키지 제공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위기자 자살 예방 종합 처방을 통해서 국민 누구도 경제적 시름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말씀이시죠. 네. 목숨 살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네. 자,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번 신설입니다. 자, 일단 이 채무상담 대표번호를 신설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예, 저희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안정망이나 채무자 구제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정부가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도우미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현재도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등 여러 기관에서 금융채무, 개인연체채권, 불법사금융 등 다양한 채무 문제와 관련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관별 담당자분들과 회의를 할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여러 기관 중에 한 곳이라도 방문하셨다면 다는 아니더라도 또 조금은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에 과도한 채무를 지쳐
갇혀 있는 국민들께 더 쉽게 다가가고 더 널리 알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다양한 채무 문제를 한 번에 안내 지원할 수 있는 채무자 종합 지원 창구를 만들고 지금의 신용회복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기억하기 쉬운 대표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바로 빛으로 지친 일상, 13을 치료, 75하세요라는 의미의 1375입니다. 네. 긴급 신고하면 112나 119가 떠오르듯이 네. 채무 문제 하면 1375가 떠오를 수 있도록 바로 생각나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빚으로 네. 다만 현재 상담 인력 채용이나 교육, 관계기관 전산 연계가 진행 중인 상황, 열심히 준비 중인 상황으로 네. 10월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10월부터 빚으로 지친 일상을 치료하는 1375 이 번호를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 1375번으로 전화를 하면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1375로 전화 주시면 본인이 가진 채무 문제에 따라서 단순 채무 상담, 금융 채무 조정, 개인회생 파상 신청 지원,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까지 한 번에 안내받고 지원 기관에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유형별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많은 분께는 연체 기간 및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신속 사전 채무 조정, 개인 워크아웃, 청산형 채무 조정 등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한편 개인 사채 등 비금융 채무가 과다하신 분들께서는 사적 채무 조정보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공적 채무 조정, 즉 개인 회생 또는 파산 면책 제도가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일을 통해 법원의 회생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받고 심리 간소화를 통해 소요 기간이 약 6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 채무자의 경우에는 파산 관제인 선임 없이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을 결정하는 신속 면책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전담자를 배정하여 밀착 지원해 드립니다. 네. 전담자가 피해 상담과 함께 신고 서류 작성과 불법 추심 중단 조치를 지원해드리고 금감원의 무효 확인서 발급,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 진행 등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한 능력 회복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취업 지원 서비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생계비 지원, 신용부채 컨설팅 등 금융교육, 심리상담까지로 연결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전화가 편한 분들도 계시고 또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상담 창구도 늘어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께서 채무자 구제 지원 제도에 보다 손쉽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채무 지원 거점을 추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 중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세종시와 김해시 두 곳에 추가 개소하여 전국 52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4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 중인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도 금년 중 전주와 제주 두 곳에 추가 개소하여 전국 12개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이 1375번 기억을 해서 전화하고 이렇게 센터 찾아오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정부가 먼저 발굴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서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과도한 채무나 불법 추심 등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꾸 숨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어려움을 더 넓고 빠르게 포착하고자 합니다. 각종 금융 채무 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원에서 경제적 위기자 특화 모형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중채무 여부, 고금리 대출, 카드 한도 소진율 등 금융 데이터를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와 결합 분석해 경제적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부의 기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연계된 각종 금융 정보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 정책 서민금융까지 신청했으나 거절된 분들 또는 채무 연체자 정보 등을 복지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중에서도 취약 채무자 정보, 불법 사금융 피해자 정보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 조치는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조치가 이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간금융위는 오래된 빚쟁이 딱지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잔인하게 느껴졌던 금융이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리를 위해 작년 10월 세도약기금을 출범하여 현재까지 약 95.7만 명을 대상으로 11.7조 원의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을 중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그간 협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적이 저조했던 유동화 전문회사, 공공기관,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까지 추가적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권의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매각이나 기계적인 시효 연장을 제한하는 등 연체 채권 관리 혁신을 추진하였고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한편 신용하위 20% 대상 금리를 한 자릿수대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고통받는 네. 또 국민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기를 기대해 보고요. 네. 또 그런가 하면 불법 사채라든지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이 됐나요? 네, 금융위는 이자율 60% 초과 반사회적 초고금리 불법 사채 원천 무효와 불법 사금융 원스톱 지원 등 국가가 책임지고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품권 사채 등 변종 불법 사금융 거래가 등장함에 따라서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단속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상품권 매매 등 변종 수법 피해자도 불법 사금융 원스톱 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신고 즉시 불법 사채업자한테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 추심 중단 조치를 취하고 세무자 대리인 지원,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를 돕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합법 대부업체를 가장해 단속을 회피하는 등 지능화된 불법 사금융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부업 고정사업장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광고 신고 포상제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보이스피싱 대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이스피싱 외에 로맨스 스캠 등 피싱 범죄 활용 의심 계좌에 대해서도 신속히 거래 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가로 금융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속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특히 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카드 하나 만들기도 힘들고 또 뭐 금융권 이용하는 것도 힘들고 보험 들기도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민간 금융권과도 협업을 해서 지원을 확대한다고요? 네. 금융위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상환 능력 제고까지도 포용금융의 역할이라는 인식하에 금융과 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복합 지원을 24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복합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일상적인 경제 금융 생활로의 복귀 및 재기 지원을 도와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민간 금융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복합 지원 이용자들에게 적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7월부터 BNK 부산은행과 함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거주 복합 지원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특화 금융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별 민간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특화 상품을 지속 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카드는 카드 업계 최초로 일반 카드와 정책금융카드인 햇살론 카드 모두를 발급받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가칭 우리 희망카드를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보험회사들이 출연한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하여 중대질병 또는 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을 상환해주는 신용생명보험 상품과 서민금융 이용 취약계층의 사이버 범죄, 질병, 상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 상품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지원들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다양한 네. 사회공헌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지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회사마다 워낙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지원들을 한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됐다고요? 네. 대책을 준비하면서 KB, 신한, 하나, 우리 NH 5대 금융지주와 회의를 진행하였고 금융회사별로 정말 많은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구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다만 서로 간에도 이렇게나 많이 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KB국민은행은 작년 말부터 KB금융희망센터를 운영하여서 자사타사 고객 여부를 가리지 않고 채무연체자에게 선제적으로 채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음돌봄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사회공헌 사업을 한 곳에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업 목록 링크 등을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서민금융 플랫폼인 이따를 통해 종합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각 금융회사의 개별 지원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플랫폼 있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이거는 지금 회사들을 개별 금융회사들과 서민금융원이 작업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올해 연말 전에는 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네, 플랫폼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따는 현재도 그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으로 다양한 채무조정과 관련된 아니면 정책 서민금융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대책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그런 국민들에게 생명줄을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몰라서 못 받는 지원은 없게 먼저 찾아가고 끊겨서 놓치는 지원은 없게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끝까지 손잡아주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더 꾸준하고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채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일상을 치료한다는 1375를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10월부터 서비스되는 일상을 치료하는 1375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